오늘 제목은 경기 침체가 시작됐다. IMF도 경기 침체를 알리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 부분은 많은 훌륭한 경제 유튜버 분들도 많이 말씀하셨겠지만 그 작년 11월부터인가요? 미국에서 이제 테이퍼링을 축소하는 방안하고 금리를 인상하는 방안, 그러니까 미친 듯이 올라가던 정말 말도 안 되는 양적 완화를 이제 걷어들이는 그런 뉘앙스들, 소스들을 많이 뿌렸었는데 실제로 이제 IMF에서까지 경기 침체. 명확하게, 그리고 여러분들 뭐 연끌하신 분들 다 아실 건데 이자도 이제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말도 안 되는 지금 담보대출이 뭐 예상으로는 9%까지, 담보대출이 9%까지 갈 수 있다 뭐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렇게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우리 온라인 판매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이 생길 것인가, 굉장히 위험해질 것 같은데, 큰일인데 어차피 펼쳐져 있는 일이기도 하고. 이하연님께서 대표님 월 매출 1000인데 계속 멈춰 있다. 멈춰있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의식의 문제일 수도 있고, 시장의 문제일 수도 있고, 상품의 문제일 수도 있고. 현재 상황에서 대표님 브랜드 강의를 들어도 괜찮을까요? 제가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이하연님과 여러분들 중에 이제 브랜드 수업 안 듣는 분이 계실 거니까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랜드 수업의 굉장히 크리티컬한 부분은 앞으로 금액이 오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판매가 곧 있으면 안 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제가 이제 브랜드가 안 팔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브랜드 계속 온라인에서 생활을 하실 거다. 내가 온라인으로 뭔가를 해보고 싶다. 이하연님. 온라인으로 내가 뭔가 해보고 싶어. 매출 1000인데 2000도 가고 싶고 3000도 가고 싶고 4000도 가고 싶어. 그러면 저는 당연히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뭔가 안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들을 이유가 없어요. 내가 뭐 지식 쇼핑을 하겠다. 그래도 저렇게 사업을 0에서 만든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그리고 어떤 타이밍에 어떤 생각으로 어떤 사업을 펼쳤었냐, 무형의 사업을 어떻게 펼쳤고 유형의 사업을 어떻게 펼쳤고 지금 어떻게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저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접근을 했냐, 이런 거 이제 알고 싶으면 도움이 되겠지만 그 돈 내고 뭐 그냥 지식 쇼핑 해가지고 의미가 없고, 내가 진짜 온라인에서 뭔가 하겠다 그러면 그 온라인에서 할 때 중요한 건 된 사람의 생각을 내가 따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된 사람의 생각을 따라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된 사람의 생각을 내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분이라면 이해할 것이고, 안 될 분이라면 이해가 힘드실 거고.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건 제 스마트 스토어 강의와 제 브랜드 강의가 조만간 아무도 구입 못하게 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진짜 들으려면, 진짜 온라인 사업을 하시려면 지금 듣는 게 맞는 거긴 하겠죠. 그렇게 조심스럽게 답변 드릴게요. 쿠 골프샷님, 온라인 판매자 다 죽는 건가요? 자, 이제 오늘 그 얘기 해보는 거죠. 물론 오늘 그 얘기하고 여러분들 그거 할 거예요. 지금 이제 실제 해외 구매대행에서 팔리는 키워드 여러분들 풀어드릴 건데, 오늘은 아니고 실제 해외 구매대행에서 팔리는 키워드를 어떻게 찾는지를 풀어드릴 거예요. 그거를 풀기 전에 이걸 먼저 봅시다.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해요. 그런 거 중요한데 지금 더 중요한 게 있어. 뭐냐면 예정된 수순이에요. IMF에서 경기 침체 얘기했어요. 경기 침체 얘기했고,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한국 경제 성장률 예를 들면 2.3% 이렇죠. 한국은행에서 뭐 2.6%, 2.3%, 한국은행에서 뭐 2.6%, 2.7% 이렇게 했었는데 IMF에서는 요 정도로 예상을 한다고 하죠. 예상을 한다고 해요. IMF 경기 침체 언급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사실 이거는 이미 예정돼 있었다. 2021년 11월부터 테이퍼링 축소. 그러니까 미국의 테이퍼링 축소. 그러니까 자산을 매입하면서 시중에 돈을 풀었던 양적 완화. 자산을 매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제 돈을, 지원금이라든지 그냥 돈을 푸는 그 양적 완화가 있었는데, 양적 완화가 있으면은 장점은 이제 경기가 회복되죠. 왜냐면 돈을 뿌리니까 돈을 받은 사람들이 쓰겠죠. 경기가 회복되는 데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게 팬데믹 때 지구가 망할 것 같았어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0년 2월 이때 주식을 했다면 지구가 멸망하는 줄 아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빡 찍었는데 양적 완화가 나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유례 없는 호황이 왔고, 미국의 빅테크 시대가 왔죠. 미국의 빅테크 시대가 왔어요. 빵의 시대도 왔고, 빵이라고 불리우는 FAANG, 뭐 페이스북, 아마존, 뭐 애플, 넷플릭스, 구글 이렇게 해서 빵이라고 불리죠. FAANG. 말씀드렸죠? 페이스북, 아마존, 뭐 애플, 넷플릭스, 구글. 뭐 지금 넷플릭스 이제 뭐 어떻게 가고 있어요. 자, 유례없는 호황을 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따지면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카카오도 굉장히 많은 상장을 하면서 뭐 뒤에는 욕을 많이 먹고, 혹은 또 카카오 그 임원이
그 주식을 몇백억 한 번에 팔면서 이제 뭐 모럴 해저드다 해서 도덕적 해이다 이거 이거 저거 뭐라 그래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어쨌든 조금 아쉬운 행위다 이러면서 욕도 많이 먹고 실제 그러면서 주식도 많이 떨어지고 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때 양적 완화를 통해서 이제 엄청나게 올라갔던 거죠. 엄청나게 딱 올라가는 거예요. 그 문제는 뭐냐면 올라가는 게 너무 좋은데 여러분들도 이건 주식을 하든 안 하든 경제 재테크를 하든 안 하든 기본적으로 아는 거예요. 너무 올라가면 숨을 고른다. 그쵸? 언덕길이 힘들게 올라갔어. 그럼 이제 언덕길 힘들게 올라갔으니까 지치죠. 그럼 잠시 멈춰서서 해야 돼요. 쉬는 시간이 있는 거. 이게 조정이라 그러죠. 그리고 이제 꼭대기를 찍었으면 어떻게 하강해 집에 가야 될 거 아니야. 집에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올라갔으면 내려오고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하더라도 올라갔다 내려왔다 가끔 가다가 뭐 저기 예를 들면은 이제 IMF다 그럼 이게 완전히 그냥 절벽으로 꺾이는 거고 그러다 다시 뭐 삐질삐질 올라왔다가 또 뭐 2008년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 뭐 어떤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런 사태가 나서 또 쫙 꺼졌다가 또 이렇게 올라왔다가 막 이런 과정을 하면서 계속 우상향을 하는데 지금 이제 다시 우상향하기 전에 고점을 한번 찍었고 이게 한번 나가리 되는 상황인데 양적 완화라는 것은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에 직격탄은 물가 상승인 거죠. 양적 완화는 그 화폐의 가치 하락으로 나타나고 화폐의 가치 하락은 물가의 상승으로 나타난다. 그죠? 이거 그 기본이죠. 경제학의 기본이 경제학도 아니고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 자, 물가 상승된다. 물가 상승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역대 모든 대통령들의 기본 과제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성장이에요. 첫 번째 성장은 뭐냐면은 이제 고용 성장. 고용 지표 제일 진짜 중요하죠. 고용 지표, 주가 지표. 그리고 2번이 뭐예요? 물가예요. 물가 안정. 이게 이제 집값부터 포함해가지고 이러면서도 집값은 안정시키고 주가는 올라야 되고 이제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1번, 2번 역대 대통령들의 기본 과제. 이거는 뭐 세계를 막론하고 전 세계를 막론하고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정도로 이 물가 안정은 굉장히 중요한데 물가가 올랐다. 인플레이션이 됐다. 인플레이션. 초고도화가 되고 있다. 초고도화가 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야, 큰일 났다 이거야. 죽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 물가 오르면 누가 힘드냐면 서민들이 힘들어요. 서민들이 힘들기 때문에 대통령한테는 직격탄이죠. 서민들이 이제 물가 올라가서 월급은 안 올랐는데 물가는 올랐으니까 누구 탓해? 이게 다 누구 때문이다. 내 이름을 얘기 못하는데 이게 누구 대통령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인 거고. 바이든도 인기 없죠 지금. 근데 여하튼 바이든 얘기 나왔으니까 말하는데 제가 실제 미국을 갔잖아요. 미국 물가가 살인적. 제가 동행이 있었잖아요. 저 회사 이사님하고 같이 갔는데 2인이서 주로 그 활동을 했는데 한 끼 식사가 물론 저렴하게 먹으려면은 저렴하게 먹어요. 인앤아웃 버거에서 그냥 햄버거만 먹겠다. 뭐 밀크쉐이크도 안 먹고 감자튀김도 사치다. 이런 햄버거만 먹으면 그냥 한 끼에 뭐 10,000원이면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그래도 가오가 있는데 굳이 돈 신경 안 쓰고 뭐 일부러 비싼 거 먹진 않지만 먹고 싶은 거 있을 땐 먹자 이런 주의로 갔잖아요. 한 끼 식사에 10만원 미만이 없었다. 한 끼입니다. 하루가 아니고요. 그리고 한 끼에 많게는 70만원 쓰게 됐습니다. 한 끼에 많게는 70만원 쓰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고든 램지 버거라는 게 이제 좀 원체 좀 고가로 나온 그 뭐 수제 버거이긴 하지만 둘이 햄버거 먹었는데 한 끼에 15만원 나오더라고요. 요렇더라. 그래서 미국에서 이걸 보는데 이게 한국에서는 지금 일단 미국에서 먼저 딱 어떤 사안이 생기고 옛날에 이런 말들 있잖아요. 미국이 기침하면 한국은 이제 감기 걸리는. 그래서 미국에서 이런 현상이 생기고 이게 이제 퍼져서 뭐 우리 한국이 이 정도로 물가가 급격하게 오르겠냐마는 오를 수도 있는데 급격하게 오르겠냐마는 진짜 이렇게 오르면 이제 미친 거고 큰일 난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게 오르겠냐 설마 하는데 항상 설마가 뭐였어? 설마가 잡았다. 항상 설마가 잡았어요. 항상 설마가 잡았네. 아이씨. 근데 이제 설마가 뭐냐면 이거예요. 월급 그대로 물가는 오르는. 거기 뭐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개념이 되는 거죠. 그냥 인플레이션이 스태그플레이션이 돼버리는.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 오르니까 상대적으로 체감이 후떡 올리죠. 게다가 이자율이 올랐어. 이거 진짜 큰일이거든요. 지금 주택담보대출이 6%예요. 6% 큰일 난 거죠. 그 전에 2.3%였는데 2.3%에서 3%대였다가 그냥 계산하기 쉽게 3%였어. 그 전에 3%였다가 6%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영끌 해서 집을 샀어. 뭐 집을 샀다고 쳐봐요. 그래서 내가 월급이 300만 원인데
집을 하나 사고 이제 지금은 안 사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집을 하나 샀는데 대출을 받았어.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자가 100만 원이야. 이거는 무슨 대출? 담보 집을 샀으니까 영끌 담보 대출 이자가 100만 원. 할만하죠. 여러분 할만해. 이거 참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집이 생겼거든. 소유의 자부심이 생겼기 때문에 내 월급 300만 원에서 100만 원을 그냥 이자 내고 내 집을 이제 가질 수 있다. 이 집값이 올라가는 속도가 이자를 내는 속도보다 훨씬 더 가파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이 집을 3억 주고 샀는데 그 중에서 이자는 100만 원씩 내지만 집값이 6억이 되면 그냥 이자 몇백만 원 내고 3억을 번 게 되니까 오케이 좋아 이제 이러고 부동산 불패 이러면서 막 샀어요. 샀는데 와씨 니김이 이거 100만 원 내다가 이게 분명히 3%대에 100만 원 3%대 이게 3%. 근데 현재 시엔짜이 얼마? 6%, 6%. 그럼 얼마? 2배 됐어. 자, 300만 원이 월급인데 얼마 되냐 이제 이자가 200만 원 된 거야. What? 리얼리 하는 거죠. 이러면 문제가 뭐냐면요. 가처분 소득이 떨어져요. 그렇겠죠? 그럼 가처분 소득이 뭐냐면 내가 이제 수익이 300이야. 수익이 300인데 기본적으로 세금 내고 뭐 하고 월세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기본 그 2인 가정이 한 달에 쓰이는데 어떤 기본적으로 하는 비용이 이제 150만 원이다. 150만 원. 1인 가족은 80만 원 정도 되죠. 150만 원이다. 그러면 나머지 이 중에서 뭐 하고 세금 내고 뭐 해서 내가 한 80만 원을 쓸 수 있다. 하면은 이제 가처분 소득이 80만 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한 달에 쓸 수 있는 그 금액을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는데 이 300만 원인 월급인 사람이 100만 원을 대출 이자를 내고 200만 원 중에서 뭐 띄고 뭐 띄면 하면 가처분 소득이 한 예를 들어서 그냥 쉽게 따져서 100만 원 정도였다고 쳐볼게요. 100만 원의 가처분 소득이 있었다. 자, 근데 이자가 어떻게 됐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띄었죠. 자, 100만 원의 가처분 소득이 있었던 사람인데 이자가 2배로 뛰면서 100만 원의 가처분 소득이 없어졌어요. 그러면은 시엔짜이 현재의 가처분 소득은 얼마? 제로의 수를 만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돈을 쓸 수 없다. 유아람쌤 이걸로 나오는 거야. 돈을 쓸 수 없다. 지갑의 냉전 시대. 돈을 열지 않는다. 제 라이브를 예전부터 들으신 분들은 이미 제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설파했었죠. 뭐 이렇게까지 쫙 풀어서 설명은 안 드렸지만 뭐 준비해라? 지갑이 닫히는 시대가 온다. 이거 들으신 분들은 좀 인증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지갑에 닫히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뭘 준비해야 된다? 가성비 상품을 준비해라. 사치로 나가려거든 진짜 제대로 나가라. 왜냐? 양극화니까 진짜 사치로 제대로 나가면 먹혀요. 진짜 먹힐 수가 있기 때문에 진짜 제대로 나가고 그게 아니면은 가성비로 나가라. 이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예요. 가성비로 나가라. 계속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에서 300을 하는 거죠. 가성비 상품을 팔 수가 있으니까. 안에서 300은 해외 구매 대행이에요. 전유배가 해외 구매 대행을 집중해서 하고 있는 거죠. 왜 방향을 틀었을까? 브랜드 천재인데. 물론 저도 브랜드 만드는 실패하기도 해요. 근데 브랜드에 대한 아이디어가 정말 일반인들은 따라올 수가 없을 만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죠. 그냥 입에서 뱉어내면 아이디어였어요. 아이디어. 근데 그렇게 브랜드 천재인데 왜 해외 구매 대행을 할까? 시대가 바뀐다. 팬데믹 때 산업의 지형이 바뀌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산업의 지형이 바뀌었다. 여러분들이 체감하는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스마트 스토어 할 때는 이게 체감이 안 되는 거예요. 미시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항상 제가 넓은 관점으로 봐라. 인사이트를 가져라. 생태계를 봐라. 흐름을 봐라. 여러분 이거 갖다가 팔면 팔릴 것 같은데 이런 지엽적인 관점이 아니라 거시적으로 봐라. 적어도 조금 경제는 공부해라. 이런 얘기를 계속 했던 이유가 볼 줄 알아야 내가 준비할 줄 알지. 준비할 줄 알아야 이런 냉전의 시대가 왔을 때 살아남을 줄 알죠. 공룡은 지구가 멸망할 때 공룡은 준비를 못했어요.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네. 그래서 그냥 바로 다 죽어버렸네. 지금 저기 퇴적층에서나 시체로 찾아볼 수 있죠. 제가 여러분들 그렇게 되지 말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말씀드렸고 제가 그 브랜드 천재가 왜 자꾸 이런 걸로 나가려고 하는지 브랜드를 지금 더 만들어내는 거를 멈추고 왜 가성비 상품으로 계속하면서 재고를 안 지고 왜 해외 구매 등 주문이 들어오면 판매하려고 하는지 우리 자랑스러운 그 카르텔 매출 카르텔 이제 두 명 카르텔은 5명인데 일단 2명만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뭐냐면은 그 한 명은 970에 700만 원이네. 270 남았네. 270. 여기는 아마 수익보다도 일단은 좀 매출을 높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잘 보이게. 근데 그래도 똑같이 다들 이 카르텔들은 다 그거거든요.
7월 14일부터 물건이 팔렸거든요. 7월 둘째 주부터 물건이 팔렸거든요. 그럼 이제 2주 됐는데, 그래도 270만원 남았으면 괜찮죠, 그죠? 괜찮아요. 다 본업이 있는 분들인데 그런 거니까. 여기 이제 500. 이건 뭐냐? 주문이 들어오면 주문하는 거예요. 재고를 안 지죠. 그래서 무재고 창업을 하는 거. 무재고는 정말 중요해요. 지갑이 닫힌 시대고 보니까 여러분들 제품 한번 잘못 만들었다 그거 안 팔리기 시작하면 악성재고예요. 악성재고는 끝나요. 일반 사람은 끝나요. 악성재고면. 저 같은 경우는 몇 개 브랜드가 만약 악성재고 돼도 버티죠. 일단 저도 악성재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2억 있어. 12억. 12억이 어쨌든 다 펼쳐져 있던 거니까 오케이. 그것도 인정하고 가야 돼. 그것도 긍정 마인드. 그것도 뭔가 배운 게 있는 거죠. 또 그런 걸 배웠으니까 제가 또 이렇게 이런 걸 빨리 또 파악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가면서 무조건 무재고로 가겠다. 저는. 근데 이게 계속은 아니고 현재 어떤 상황? 이 상황이 끝날 때까지. 이 상황이 끝날 때 뭐가 되냐? 여러분들 보세요. 아까 7월달에 시작했는데 이제 460 벌었어. 그 카르텔 분이. 다음 달에 한 700, 800 될 거고. 한 연내에 한 1000만원, 1500만원 된다고 쳐봐요. 그게 꾸준히 쌓이겠죠. 밑으로 내려가진 않고, 적어도 유지, 그리고 대부분 우상향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너무 2, 3천 이렇게 안 가고, 현실적으로 1000만원만 가볼게요. 1000만원은 당연히 달성 가능한 거니까, 1000만원만 잡아보면, 1000만원치 가지고 이게 무재고로 계속 사업을 하는 거예요. 돈이 이제 계속 쌓였어. 근데 해외 구매 대행으로 팔리는 게 보여요. 어떤 것들이 보여. 내가 브랜드를 하려고 할 때는 이게 착한 하리까리 했는데, 그리고 위험 부담이 있었어. 이거 하고 싶어서 했는데 악성재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거는 주문 들어오면 보내. 주문 들어오면 보내. 구매 대행은 또 저기서 구매 대행 해줘. 너무 쉬워. 그냥 올리기만 하면 돼.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팔리네라는 것들 데이터가 쌓이죠. 그걸 이제 사입해 오는 거예요. 사입해 와서 살짝 쳐보고 팔리면 이제 브랜드로 넘어가는 거죠. 브랜드의 접근 위험성을 엄청나게 떨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사업화를 진행을 하게 되는 건데, 이제 이런 형태로 가는 게 무재고니까 굉장히 안전하다. 그리고 돈을 최소화하면서 시장을 배울 수가 있다. 대량 등록 이런 것도 너무 멋지고 좋아요. 뭐든지 일단 돈 벌 수 있으면 장땡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돈 버는 거 다음 단계로 봤을 때 내가 이 돈 버는 실력을 직접 갖고 있느냐 아니면 운 좋아서 돈 벌었냐,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대량 등록 같은 경우들이 운 좋아서 돈 버는 그런 개념이라고 친다면, 그렇죠. 내가 올려놨는데 그냥 뭐가 팔렸는지 몰라. 이게 왜 팔렸는지도 몰라. 근데 이렇게 소량 등록 한 땀 한 땀 하는 거는 한 땀 한 땀 등록하는 게 되게 귀찮고 힘든 작업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못해. 그러니까 좀만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은 금방 돈 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하튼 한 땀 한 땀 등록하면서 이제 시장 상황을 보는 거죠. 이런 상품이 이런 상품명일 때 팔렸고, 이런 상품명일 때 안 팔렸고, 이런 카테고리가 팔리고, 이게 몇 월에 팔리고, 금액대가 이러니까 팔리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을 체득하게 되는 거예요. 시장을 체득하니까 공부가 되겠죠. 공부가 됐으니까 내게 된 거죠. 그 돈 버는 게 내 실력인 거죠. 운이 좋아서가 아니고 왜 팔렸는지도 모르고 왜 돈 버는지도 모르고 운 좋아서 돈 버는 게 아니라 시장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겠구나 라는 그 개념을 잡아가는 거예요. 되겠다 싶은 걸 가져와서 팔아보는 거예요. 당연히 확률이 높겠죠. 일반 사람들이 감으로, 혹은 주위 사람들이, 지인들이 야 이거 한번 해봐 된대, 이거 한번 해봐, 저거 누가 이거 해서 됐대, 너도 한번 해봐 해서 그냥 무턱대고 한 2천만원 가져와서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재고 안고 썩어 빠지는 그 상황이 아니라 수없이 한 땀 한 땀 등록하면서 시장을 봐왔기 때문에 그 실력이 계속 쌓이는 거죠. 내가 나에게 체득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덤비면 당연히 그냥 무턱대고 덤빈 사람보다 다 이기겠죠. 그런 형태. 그러다가 이제 브랜드로 넘어가야 되고.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제 그런 과정까지 안에서 300 쓰시는 분들하고는 이제 차근차근 진행할 거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되고. 김수스님, 저도 안에서 300 사용 중인데 저는 뭐 한 건가 싶네요. 아니. 그렇게 자괴감을 느낄 필요가 없고요. 하면 돼요. 이제 이게 된다라는 거를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된다라는 걸 알고 있고, 와 진짜 저렇게 맨바닥에서 시작하고 혼자 하고 있는데 저게 되는 거구나, 이건 믿음만 있으면 그냥 이제 차분히 하면 돼요. 아직 시간 많이 있어요. YWK님, 구매 대행 메리트가 진짜 무재고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무재고죠. 재고 없으니까 부담이 없고 주문이 들어오면 주문을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하다 보면 시장도 스스로 알 수 있게 되고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중국 물량이 따라가지 못하는, 중국 물량이 없어서 못 파는 거예요. 이분도 YWK님께서도 없어서 못 파는 거예요. 더 팔고 싶은데 중국에서 품절이야. 이게 팬데믹 영향이 커요. 중국에서 실제로 봉쇄되면서 공장들이 많이 닫아서 없는 물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팔렸는데 없어.
아쉽지. 근데 어떻게 없는데 이런 것도 그냥 바로 포기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팔렸다는 것만 알고 가는 거예요. 이게 팔렸다는 것만 나의 데이터베이스로 들어와 있는 거죠. 이런 형태. 그래서 다시 이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형태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저기 IMF가 경기 진짜 언급했고 경제 성장률 2.3% 예상했고 이거 진짜 좆되는 상황. 이러다 1.7% 떠지면 이제 대한민국 망하는 상황. 안 그래도 가뜩이나 저출산 0.8명인데 지금 큰일 났어. 자, 근데 이미 예정돼 있었다. 21년 11월부터 저기 테이퍼링 축소, 카드 만지작. 자, 그러다가 이자율 상승 뭐 만지작. 그래서 이제 뭐 빅스텝이니 뭐니 이런 말도 많았죠. 빅스텝은 뭐냐면 빅스텝은 이자율을 0.5% 포인트 0.5% 포인트를 한꺼번에 올리는 거가 빅스텝이라 그러고 이제 또 자이언트 스텝이 있었죠. 미국에서 자이언트 스텝이 뭐냐? 이거는 0.75% 포인트. 프로하고 포인트하고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올리는 거 자이언트 스텝, 한국은 요게 빅스텝. 그래서 기준금리가 2.25에서 이제 확 올랐죠. 근데 기준금리와 시장금리는 또 완전 다르니까 시장금리가 달라졌고, 그래서 예상치가 이거는 약간 좀 어두운 예상치긴 한데 담보대출의 이자율이 9%까지 갈 거다라는 예상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공공연하게 나와요. 부동산 시장 죽겠죠. 쏟아져 나오겠죠. 이제 이거 못 버티고 개어내는 사람들이 나오겠죠. 경매가 유찰 되겠죠. 비교적 싸게 사겠죠. 유아람생. 자, 그리고 나서 미국의 빅테크 빵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게 막 끊임없이 이게 막 올라갔어. 그렇게 해서 양적 완화에서 화폐 가치가 하락됐고 물가가 상승됐어. 물가가 인플레이션 초고도화 상태야. 미국 물가가 직접 겪어봤지만 진짜 심각하다. 진짜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큰일 났다. 근데 설마 진짜 한국도 그럴까? 했는데 항상 설마가 사람 잡았다. 이제 월급은 그대로 물가는 오르는 이제 그래서 가처분 소득에 대한 설명드렸고, 연끌했던 경우에는 월급 300만원에 이자가 100만원이었는데 이제 이자가 200만원 되면서 가처분 소득이 0이 되는, 그래서 돈을 쓸 수가 없다. 지갑이 닫힌다. 그래서 지금 MZ세대들은 여러분들 뭐 하고 있냐면 MZ세대의 태세 뭔지 아세요? 옛날에 MZ 태세의 1번이 뭔지 아세요? 욜로 한 번 사는 세상 좀 멋지게 살아본다 뭐 이런 얘기인 건데, 두 번째 플렉스. 이거 내가 구매했어. 뭐 샤넬 가방 구매하는 거야. 월급 6개월치 모아가지고. 뭐 할 수 있죠. 뭐 자기 도둑질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월급 가지고 자기가 샤넬 가방 산다는데 뭐 그건 뭐 어쩔 수 없어. 멋있을 수도, 오히려 멋있는 걸 수도 있어요, 사실. 근데 어쨌든 좋아. 욜로 좋아. 제가 욜로 좋아하다가 니들 골로 간다 항상 그랬는데, 욜로 플렉스 막 이렇게 했어.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냐? 그쵸. 준웅님 영원 쓰기 챌린지. 현재 CN짜이 현재 바뀌었다. 어떻게 바뀌었다? 밥값이 이제 10,000원 미만이 없는 거야. 10,000원 미만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루 3,000원 쓰기. 하루 3,000원으로 살아남기 인증을 하고 있어. 하루 3,000원 쓰기 인증하고 있어. 이걸 또 이제 영원 쓰기라고도 하는데 엄청 바뀐 거. 현재 바뀐 거. 옛날 욜로하고 플렉스였다니까. MZ세대 어차피 우리는 집 못 산다. 어차피 우리는 집을 구매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냥 즐기며 살겠다. 이게 욜로였어. 그래서 몇 년 동안 욜로가 잘 왔어. 물론 욜로는 그 좌파적 관점에서 누군가가 만들어낸 거지. 그렇게 해서 시대의 분위기를 만들어낸 거죠. 너희들 계속 그렇게 노예처럼 그렇게 살아 해가지고 만들어낸 거고, 플렉스도 이제 그 문화에서 만들어져서 수많은 MZ 세대들이 여기서 이제 세뇌가 된 거지. 이게 뭐 진짜 멋진 건 줄 알고 그지랄 떤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는 더 노예 같은 마인드가 생긴 거죠. 그래봐야 뭐 제대로 일 열심히 안 하고 뭐 누군가 일 시키면 오히려 뭐 불만 가지고. 그래도 진짜 나이 40대에서 50대에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은 대부분이 사업자니까 이걸 생각할 수 있을 거잖아. 여러분들은 대부분이 근로노동자가 아니니까, 월급 루팡들은 아니니까, 200충들은 아닐 거니까 이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마인드로 20대를 보내고 30대를 보낸 사람이 40대가 됐을 때 어떨 것 같아요? 불황자 되죠. 불황자. 뭘로 살아? 바우처로 살아. 이제 정부에서 주는 돈 먹고 사는 거야. 그 사람들은 어디 가서 일도 못해. 일할 생각이 없거든. 왜냐? 나라에서 먹여 살려주니까. 여러분들. 자, 다시 지우고. 자, 근데 여하튼 바뀌었다 이거야. 현재 바뀌었어. 물가가 너무 오른 거야. 그러니까 편의점에 점심시간에 편의점 보글보글해.
각자 뭐 자기 삶에 어떤 스토리가 있겠지만 사실 좀 아쉬운 건 그 점심값을 아끼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걸 아끼면서 이상한 생각을 할 타이밍에 일을 더 하면 차라리 그 돈을 더 벌 건데 좀 관점 자체가 잘못되어 있긴 하죠. 근데 그게 우리 세대가 노예 교육을 받아서 어쩔 수가 없어요. 노예 교육을 받아서 어쩔 수가 없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라고 가르치진 않아. 그렇게 가르치면 꼰대가 되는 거야. 어디 이렇게 헛소리 한다 이런 소리 듣는 거야. 그게 정답인데 헛소리 한다 소리 듣는 거야. 그렇게 잘못 쓴 애도 있어. 누군가가 그걸 유도한 거죠. 자, 그런 걸 내가 뭐라 그랬어? 숭훈빙의 화폐 전쟁. 이거는 기본적으로 읽어야 된대요. 사업하는 사람이라. 아니, 원만 보세요. 원도 아니야. 그냥 이게 그 이후로 2하고 3가 나왔는데 그건 안 봐도 되고 그냥 화폐 전쟁 단연 첫 번째 나왔던 거만 보면 2005년도에 나왔어요. 2005년도 2006년도 그때 나왔어요. 17년 됐는데 명작이죠. 레이선 로스차일드부터 시작되는 어떤 금융 계보들 속에서 이런 음모론들이 나오고 이런 것들에서 어디서부터 파생됐구나라는 걸 아는 거죠. 아무튼 이 정도는 이제 사업한다 하면 자꾸 무슨 뭐 상해 노출 뭐 이런 거 쓸데없이 보지 말고 기본적인 본질을 봐라. 이 정도는 보고 시작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꾸리게 될 직원들의 정신 상태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고 누군가의 세뇌에 의해서 어떤 행동 과제를 가졌는지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직원도 다룰 수가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직원을 달아야만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죠. 1인 기업가 어쩌고 이건 돈 못 버는 거고요. 그게 1인 기업가는 일단 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1인 기업가라는 말은 1인이 기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의 모임이 인간인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사람인 거지 인간이 아닌 거예요. 인간은 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어 능력이 떨어지는 게 자꾸 그런 건데 기업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모인 회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인 기업이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1인 기업 이런 거 속지 마시고 1인 기업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리미트가 명확합니다. 명확해요. 디지털 노마드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디지털 노가다. 시스템이 잡히고 인력이 잡혀서 시스템이 돌아가서 돈을 벌어야지. 그럼 예를 들면은 제가 지금 저 미국 갔다 하자. 몇 천만 원 들어가서 미국에서 아주 정말 돈 많이 쓰면서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1인 기업 가면 이때 돈을 못 벌어요. 혹은 자기가 미국 가서도 노트북 켜가지고 일해야 돼. CS를 하든 뭘 하든. 그러니까 자기가 뭐 미국 가서도 노트북으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자랑하는데 중요한 거 생각해봐요. 미국 가서도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관점 잘 생각하라고. 저는 미국 가서 일을 하나도 안 했어요. 왜 해? 근데 물론 박람회에선 일했는데 그 세도나 가서는 제가 기운 받고 명상해야 되니까 하루에 몇백만 원씩 쓰면서 일 하나도 안 했어요. 근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시스템으로. 전 노트북 가지고 다니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관점으로 어디로 가지느냐. 그러니까 뭐 그런 걸 뭐 1인 기업 하는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매몰되지 말라는 거야, 자꾸. 매몰되지 말라는 거야. 그거보다 더 높은 거 생각하고, 더 나은 거 생각하고, 더 발전적인 거 생각하고, 누군가가 얘기했을 때, 그게 아무리 후킹 요소가 오더라도 1인 기업 말 멋있지. 그리고 미국 가서 미국에서도 노트북 가지고 일할 수 있어요. 뭐 멋있지. 근데 좀만 생각해봐. 논리적으로 좀만 생각해보라고. 미국 가서도 저거 일을 하고 있네? 이렇게 꼬아서 생각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꼬은다는 게 부정적으로 나쁘게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그 맥락을 좀 잘 파악해보라고. 맥락을. 그 이면을 보라는 거야. 이면을. 그걸 못 보니까 내 여기 후킹당해서 저 돈 쓰고 내 여기 후킹당해서 돈 쓰고 근데 똑같은 거지. 내 상해 노출 같은 거 내 몇 시간 일해서 이거 얼마 벌고 뭐 이런 거 보는 거니까. 그게 물론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도움이 되는 지점으로 가야지 내가 후킹돼서 가면 안 된다. 이면을 못 보면 계속 후킹당한다. 바보지. 야, 물고기는 한 번 걸리면 끝나거든요. 근데 인간이니까 몇 번 걸려도 살아있는 거야. 근데 좀 안 걸려야 된다고. 그래야 이게 상처도 안 나고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제대로 된 본질을 배우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 할 때 이런 거 보라니까. 차라리 이건 뭐 15,000원밖에 안 해요, 이 책. 그리고 이 책 나한테 사는 것도 아니고 각각 서점에서 사서 보세요. 이 정도는 진짜 기본적으로 봐야 돼. 기본적으로. 인간적으로.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걸로 왔다. 근데 이게 준 게 뭐냐? MZ세대가 그전엔 욜로하고 플렉스였는데 지금은 돈을 안 쓰는 영원 쓰기 챌린지네? 되게 문화가 좋아졌다.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닌 거야. 이들이 이제 하루 식비, 점심 식비가 이제 1만 원 미만이 없는 거야. 1만 원 미만이 없어요. 자, 물가가 이러다 보니까 영원 챌린지 하는 거야. 영원 챌린지.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얘들이 욜로하고 플렉스 이런 거 했었는데 이제는 어떤 아끼는 마인드로 변했거나 이게 아니라는 거야. 돈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살인적 물가가 됐다라는 거예요. 월급은 안 오르는데. 자, 이게 2년만 유지되면 이 상황이 2년 유지된다. 그러면은 97년도 IMF와 같은 경제 상황의 결과에 놓이게 된다.
양극화 한 번 더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인데 뭐 내가 자꾸 상해 노출하겠다, 뭐 이렇게 유튜브나 자꾸 보고 앉아 있으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유튜브 보지 말라고. 내 유튜브도 보지 말라고 그랬잖아. 제가 제 유튜브도 보지. 나가 빨리 나가세요. 나갈 땐 좋아요는 좀 누르고 나가세요. 자, 이렇게 됐는데 제가 이게 좀 되게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큰 틀은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해외 구매 대행 키워드. 해외 구매 대행 팔릴 물건 찾는 법. 아, 그거 8월부터 시작합니다. 8월부터 시작. 요렇게 윤호님 요렇게 해외 구매 대행 팔릴 물건 찾는 법 8월부터 시작된다.